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어떤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조금 복잡하게 돼 있긴 한데, 그냥 약간의 그 우리 교과서적으로 푸는 방식 말고 선생님이 그냥 나름대로 푸는 방식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조건부 확률은 이런 얘기입니다. 뭐 조건부라는 말이 붙었잖아. 예를 들어서 자,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 던지면 조건부 확률은 항상 조건이 붙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홀수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또는 짝수가 나왔을 때, 만약에 짝수가 나왔다. 짝수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때 소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제한 조건을 걸고 그 제한 조건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확률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짝수일 때라고 했지. 그럼 짝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니? 세 가지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는 짝수가 이제 2, 4, 6이 되는 거니까, 그럼 2, 4, 6 중에서 소수는 몇 개가 있겠어, 얘들아? 2 하나 있겠지. 한 가지.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거의 답은 뭐가 되냐? 3분의 1이 답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야. 그런데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구해요. 일단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짝수일 때를 A 사건이라고 한번 해보고 소수일 때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한번 하면, 조건부 확률에 대한 표현 방법은 P 쓰시고요. 자, 짝대기 하나 그어주시고 여기에 첫 번째 제한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A일 때 뭐일 확률, B일 확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기본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당연히 A일 때니까 PA의 확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는 그냥 A일 때 B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조금 상황이 복잡하면 어렵거든.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 A일 때 B일 확률이 아니고 A일 때 A이면서 B일 확률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물어보면, 우리 시험 문제는 주사위를 던졌다. 짝수일 때 소수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짝수일 때 이걸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짝수이면서 소수일 확률이 무엇이냐?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짝수일 때 소수일 확률을 구하라. 근데 우리는 짝수일 때 짝수이면서 소수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처음에 짝수일 때가 바로 뭐가 되냐면 PA가 될 것이고요. 짝수이면서 소수니까 당연히 이거 두 개 뭐가 되겠어? 교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P, A, 교, B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선생님이 처음에 짝수일 경우수가 세 가지라고 했고요. 짝수 중에서 소수일 게 한 가지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정확히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처음에 짝수일 때니까 짝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거야. 짝수가 나오는 확률은 6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는 이 하나니까 6분의 뭐가 되겠어? 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6분의 3분의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근데 뭐 여기는 부모는 당연히 뭐가 될 수가 있어? 약분될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냐? 3분의 1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러한 과정으로 와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거의 경우의 수 분의 이거의 경우의 수 위주로 문제를 한번 풀어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조건부 확률은 선생님이 방금 말한 대로 문제 속에서 오히려 나 조건부 확률이야 라는 게 딱 드러나. 그러니까는 무슨 일 때 무슨 이거를 구하라 이런 문제거든. 그런데 이 때가 어떤 때를 말하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제한할 때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질 때 이런 거는 조건이 걸려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시행하겠다는 얘기니까. 알겠어? 그래서 처음에 뭔가 이렇게 A 무슨 때라는 게 나오려면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 전체 사건 중에서 일부를 말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일 때? 짝수일 때 주사위를 던졌다.
짝수일 때 이런 거는 주사위가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일부 제한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언가 제한되었을 때 이거 안에서 얘가 일어날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뭐 성질 해가지고 좀 뭐라고 이렇게 막 표현을 좀 하긴 했는데 사실 이런 거 큰 의미는 없어요.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런 어떤 수식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일단 좀 해줄게요. 조건부 확률은 문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구슬뽑기 문제가 있어. 구슬뽑기 문제. 구슬뽑기 문제가 있고 구슬뽑기 문제가 만약에 아니다 라면은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선생님 그냥 표현으로 표 그리기 문제다 라고 보면 됩니다. 표 그리기 문제. 알겠니? 그래서 구슬뽑기 문제는 문제에서 딱 드러나. 그냥 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구슬을 뭐 이렇게 뽑는데 뭐 빨간 구슬이 나왔을 때 뭐 그게 A 주머니에서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구슬뽑기는 뭔가 딱 드러나. 그러면 구슬뽑기가 아닌 모든 경우는 표 그리기 문제인데 표 그리기 문제는 뭐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4 곱하기 4표를 요렇게 이런 식으로 4개 곱 4 곱하기 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요. 표 그리기 문제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다 표 그리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냥 우리 이 확률과 통계라는 어떤 단원을 국한시켜 보면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개념상으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제한된 조건일 때 이럴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건데 제한된 조건일 때 이거 안에서 얘가 일어나는 사건을 구하라로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크게 유형이 구술하고 그 다음에 표 그리기 문제로 나누어진다. 결론 구술이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표 그린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건부 확률의 표현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약에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뭐라고 보면 되냐? P, B의 확률 분의 P, A, 교, B의 확률. 즉, 얘네 둘이의 교집합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뭐 이렇게 A, B가 예쁘게 오는 거는 사실은 아니야. 복잡하게 온다면은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알겠니?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가 분모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의 교집합이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선생님 문제 풀면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는 어느 직업체험 행사에 참가한 300명의 어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조사하였다. 자, 이 행사에 참가한 학생에서 임으로 한 명을 뽑을 때 여학생이 뽑는 사건을 A, 2학년 학생을 뽑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A일 때는 바로 뭐가 돼? 여학생이 뽑힐 때 B일 확률, 2학년이 뽑힐 확률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여학생을 뽑았을 때 여학생인 2학년인 학생이 뽑히는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간단하다고. 알아듣겠지? 자, 그러면은 자, 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A라고 했어. 그 다음에 2학년이 뽑히는 사건을 B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뭐냐면 자, A분의니까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이야. 그 여학생이라는 거는 원칙대로 하면 전체 분의 여학생이니까 130이 되겠지. 그러니까 300분의 130 이게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뭐가 되냐? 마찬가지 300분의 여학생인 2학년 그러니까 여학생이면서 2학년 몇 명이 되겠어? 70명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70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는 300, 300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약분될 거야. 그러면 130분의 70이니까 13분의 뭐가 답이 되는 거야? 7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칙은 이렇게 푸는 거야. A의 확률 분의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고. 어떻게? A의 경우의 수 분의 이렇게 가도 돼. 그러니까 A의 경우의 수라는 거는 여학생이 뽑힌다. 그러면은 130분의 여학생이면서 2학년 70 이렇게 가셔도 어차피 계산 결과물은 뭐하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보면 얘는 B일 때라고 했으니까 B는 뭐가 되는 거니? 여학생일 때라고 했네요. 그러면 아니구나. 2학년 학생이 B니까 2학년 학생은 몇 명이 되겠어, 얘들아? 160명이 되겠지. 그러니까 160분의 그 다음에 A는 여학생.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2학년인 여학생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2학년인 여학생은 아까 70명이었죠. 정답은 16분의 뭐가 된다? 7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1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를 우리에게 줬잖아. 조건부 확률 문제 같은 경우는 표를 일반적으로 주지는 않아요. 그냥 이 표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을 여기에다가 나에게 알려줘. 그럼 나는 그 상황을 가지고 뭐를 그린다? 표를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공항에는 2대의 검색대가 있으며 비행기 탑승 전에는 반드시 공항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된다. 남학생, 여학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 B 검색대가 있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어떤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거를 결합시키는 게 이게 조건방정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나왔네. A, B 검색대 나왔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4 곱하기 4 표를 일단은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 한번 그려보면 자, 요렇게 하나, 이렇게 자, 표를 그리시고요.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은 자, 이쪽에는 뭐 남학생과 여학생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개. 그 다음에 이쪽은 A, B 검색대잖아. 그러니까 A 검색대, B 검색대, 개. 여기는 뭐 구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남학생이 7명, 여학생이 7명이라고 했으니까 남학생 칸 7명, 여학생 칸 7명, 이렇게 14명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자, A 검색대를 통과한 남학생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 4명이라고 했으니까 A 검색대를 통과한 남학생 4명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B 검색대를 통과한 남학생 당연히 여기 3명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는. 맞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여학생 중에서 한 명을 임으로 선택할 때 이거 자체가 조건부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여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할 때 이 학생이 A 검색대를 통과한 여학생의 확률을 뭐라겠어? P라고 했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조건부가 아니야. 왜? 학생이라는 거는 남학생, 여학생을 모두 뭐 하는 거니까?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학생을 선택한다라고 한 거는 전체 학생을 뭐 한 거니 얘들아? 제한시킨 거잖아. 이러한 때가 있어야 얘가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야? 조건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조건을 줬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뭐 X값을 하나 만들어 보면 여학생이면서 A 검색대를 통과한 여학생을 X명이라고 한번 해보면 그러면 여학생이 총 몇 명이니까? 7명이니까 여학생이면서 B 검색대를 통과한 친구는 7-X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걔는 X 더하기 4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10-X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 돼. 미지수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식대가 몇 개만 세우면 하나만 세우면 그 X값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지. 그 문제수 구하는 게 뭐냐면 여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여학생 모두 7명이죠. 7분의 이 학생이 즉 여학생이 A 검색대를 통과한 여학생이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은 A 검색대를 통과한 여학생은 X명 이렇게 되고요.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냐? P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비검색대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비검색대는 여기가 됩니다. 즉 10-x가 되고요. 한 명을 선택을 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가 전체인데 비검색대를 통과했을 때라는 제한 조건을 줬지. 이게 조건부란 얘기야. 그랬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이다. 그러니까는 비검색대를 통과한 남학생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몇 명이 되겠어? 3명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3명이고요. 얘를 뭐라 그랬냐? Q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P하고 Q가 뭐라 그랬어? 같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뭐하다?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우시면 되겠네. 근데 이게 방식만 좀 알면 생각보다 오히려 앞에 오히려 확률 문제보다 조건 확률이 훨씬 더 좀 편합니다. 그러면 뭐 계산 이렇게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얘들아 사람을 얘기를 한다면 x값이 결국에는 뭐밖에 안 돼? 자연수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맞죠? 뭐 2분의 3명 이렇게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곱해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가지고 풀어도 되지만 x에다가 적당하게 어떤 거를 집어넣으면은 뭐 같아질지 생각해보면 x값은 그냥 3이면 우리가 답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겠죠. 뭐 약간 그렇게 뭐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푸는 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봐볼게요. 자, 오른쪽 표는 어느 야구팀 동호회에서 투수와 타자의 선호도를 조사를 했어요. 전체 외용 중에서 임으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라고 했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자 개니까 x 더하기 15가 될 것이고 얘는 남자 개 30명이 될 것이고 이쪽은 투수 개 x 더하기 5가 될 것이고 이쪽은 40명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뭐 이거 전체 같은 경우는 45 더하기 뭐 x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됐죠? 자, 임으로 한 명을 뽑은 한 사람이 여자였을 때 라고 했으니까는 여자 전체는 x분의 뭐가 됩니까? 1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자 중에서 투수 선수를 선호한다고 했으니까 여자 중에서 투수를 선호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 x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표만 잘 그리시면 갖다가 놓고 그냥 식만 세우면 돼요. 자, 이거의 x가 뭐란 얘기니? 6분의 1이다. 이렇게 곱하셔가지고 뭐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얘는 뭐 1차니까 그냥 이렇게 곱해가지고 하는 것도 뭐 괜찮고요. x에다가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뭐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x값에다가 3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18분의 3이니까 6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은 360명이고 각 학생은 체험학습 A와 B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학생의 학교 중 체험학습 A를 선택한 남학생은 90명, 여학생 70명. 문제 읽어보니까 체험학습 A, B가 나오고 누가 나와? 남학생, 여학생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뭐 서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표를 먼저 그려놓고 그냥 집어넣으면서 푸는 게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너 그냥 표 그리기 문제구나. 표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구분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여기는요, 개, A 체험학습, B 체험학습, 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학생은 360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 중 A를 선택한 남학생이 90이니까 A를 선택한 남학생이 90명이고요. A를 선택한 여학생은 70명이다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죠? 여기 이제 160명이 되겠네요. 자, 이 학교의 학생 중 임으로 한 명의 학생이 체험학습 B를 선택했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2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비어 있으니까 얘네가 160이라면 여기는 뭐 당연히 200이 돼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맞죠? 자,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둘 중에 하나를 x라고 한번 잡아보면 여기는 뭐 200-x 이렇게 될 것이고 두 개를 더한 거니까 290-x 두 개를 더할 거니까 x 더하기 70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자체가 미지수 x 한 개만 사용한 식이잖아 그냥. 그러면 문제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B 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이니까 B를 선택한 학생 몇 명이 됩니까? 200명이 되겠죠. 그러면 200분의 하시고요. B를 선택한 학생이면서 남학생이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200-x 이게 바로 뭐라고? 5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뭐 여기가 지금 40배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40배면은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 80명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120명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가 x가 120명이면 얘가 120이니까 이 학교의 여학생 수는 120 더하기 70이니까 190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보면 어느 학교에서 새로 도입한 뭐 교복 점포에 대한 이걸 조사했어요. 했더니 뭐 전체 학생이 이렇게 나오고 구매 희망하는 2학년 학생 나오고 전체 학생에서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 뭐 2 곱하기 2 두 개 어떤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2학년이 있으면 또 누가 있겠어? 뭐 1, 3학년이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교복에 대한 어떤 희망유사니까 나는 뭐 하겠다 하는 친구 있고 안 하겠다 하는 친구가 있겠지. 그렇게 이제 표를 세워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표만 엄청 그릴 건데 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구분하시면 되고, 여기는 2학년, 여기는 1, 3학년, 여기는 개, 여기는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여기는 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표를 그려놓고 정리를 해야 여러분이 계산이 빨라.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75%,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의 75%니까 75명이라고 봐도 되겠지. 전체 인원이 뭐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은 전체의 30%다. 그러니까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은 전체의 30%니까 우리는 지금 전체를 100이라고 놓을 거니까 얘가 3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25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45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아요? 자, 전체 학생 중에서 임으로 뽑은 한 명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라고 했네. 그치? 그러니까 전체의 큰 틀은 무슨 일 때 무슨인 경우를 구하라 이 말인데 이 때를 꼭 잘 보셔야 돼. 이 때가 무슨 때가 돼야 된다고? 전체 어떤 거에 대해서 제한적인 거를 요구할 때가 바로 조건부항 되는 거야. 그 안에서 이제 답을 찾으라 그 얘기니까. 그래서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했으니까요.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75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학생이 2학년인 확률이잖아. 그치? 그러면 2학년이면 뭐가 되겠어? 30명.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친구 뭐 5로 약분하시면 5분의 뭐가 답이 됩니까? 2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표정리만 잘 하시면은 그냥 갖다가 요구하는 거 그대로 그냥 쓰기만 하시면 되고, 여기에 만약에 어떤 x에 관한 거에 대한 질문을 만약 했다면 아까와 똑같아. 뭐 x라고 놓고 25-x라고 놓고 하시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8번 한번 볼게요.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의 비가 2대 3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남학생, 여학생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K 자격증이 있냐 없냐로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러면 또 표를 그려요. 이렇게 표를 그리고, 자, 구분. 여기는 뭐 남녀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K 자격증이 있냐, K 자격증이 없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녀 수가 2대 3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보면 되냐. 그러니까 전교 학생을 100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100명이 가장 편하니까. 그러면 남학생은 40명이 될 것이고요. 여학생은 60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70%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격증이 있다가 70이 될 것이고 자격증이 없다는 3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으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교 학생 중에 임으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 5분의 1이다 라고 했거든. 여기서 얘들아, 지금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으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거는 조건부 맞아요, 안 맞아요? 조건부 아니지. 그러니까는 이 학교 여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라면은 그건 조건부가 시작하는 거야. 왜? 전체가 아니라 여학생 중에서라는 제한을 쓰니까.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지금 여기 4개 아무런 어떤 것이 없잖아, 지금. 힌트가. 그러니까는 4개 중에서 힌트 하나를 딱 주겠다 그런 얘기야. 4개 중에 힌트 하나만 주면 나머지 다 뭐 하겠어? 다 풀리겠지. 알아듣죠? 그래서 이 학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겠다. 좋아. 근데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 5분의 1. 5분의 1이면 100명이니까 뭐가 되겠어? 20명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 20명이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자 자격증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 20명이라고 한다면 여학생은 50명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는 40명이니까 당연히 20명. 여기서는 10명이 된다.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박스안을 정확하게 채울 수가 있다. 문제 물어봅니다. K 자격증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 30분에 이 학생이 여학생.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학생. 이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10 계산하시면은 3분의 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이 홀수일 때, 자, 이거 자체가 이미 뭐야, 얘들아? 조건부가 되겠지, 그치? 전체 사건, 뭐, 뽑을 때, 주사위를 던질 때, 이런 것들은 조건부가 아니야. 조건부일 때라는 건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 그치, 뭐가 제한된 사건일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홀수일 때, 그럼 홀수 몇 가지가 되겠니? 3가지가 될 거야. 그게 바로 1, 3, 5가 될 것이고, 이 중에서 3의 배수, 이거 중에서 3의 배수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3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이 소수다. 소수는 뭐 2, 3, 5, 3개가 되겠죠? 그 중에서 짝수는 이거 하나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361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겠다.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때 이거 당연히 뭐가 되니? 조건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아먹는 게 중요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떤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표 그릴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일 확률. 그러니까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분모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6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던져도 5가지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던져도 5가지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는 뭐 4가 있을 수가 있겠고 8이 있고 12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합이 그러면은 당연히 12는 안 되겠죠. 6, 6인데 6이라는 게 뭐 해야 되니까? 안 나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4라는 친구는 뭐 여기 보면 뭐 1, 3, 2, 3, 1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8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되겠니? 뭐 2, 3, 5가 돼야 되겠지. 보통은 이제 뭐 2, 6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데 6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4가 되고 그 다음에 5, 3이니까 얘들 몇 가지? 3가지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 됐나요? 결론적으로 이 6이 안 나오는 조건에서 두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6가지가 있다. 그래서 답은 25분의 6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다.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두 수 곱 A, B가 6의 배수일 때 6의 배수라는 거는 뭐 6도 있고요, 뭐 12도 있고요, 18도 있고요, 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 뭐도 있겠니? 24도 있고요, 30도 있고요, 36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이제 경우들 우리가 다 구해봐야 되겠지. 두 수의 곱.
그러면 이제 구하다 보면 이 모든 거를 더한 게 뭐가 되는 거고, 분모가 될 것이고요. 분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다 구한 것 중에서 그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되는? 7이 되는 게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하면 됩니까? 6이 되는 케이스부터 뭐 열심히 그냥 뭐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6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어? 16 있으면 뭐도 가능해? 6일도 가능하지. 그러면 16 있고 또 뭐 있겠니? 23이면 32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6이 되는 경우가 4가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더해가지고 7이 되는 경우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 하시는 게 좋아? 다 써줘야 돼. 알아먹겠어? 그러니까는 뭐 1, 6이다. 그 다음에 뭐 2, 3이다. 그 다음에 3, 2다. 그 다음에 6, 1이다. 이렇게 4가지 다 써줘야 돼. 그래야 두 개를 더했을 때 7이 되는 경우 내가 빨리빨리 뭐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죠? 이거 여러분이 한번 다 채워보시면 좋겠네.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답을 구하라고 했고, 이거는 그냥 대놓고 무슨 문제냐면은 그냥 계산 문제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의 덥셈 정리에서 뭐 했어? 그냥 뭐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 해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선생님 뭐 분모 통분해가지고 분모 통분한 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고 뭐 그렇게 해서 했었잖아, 그치? 자, 이제 그거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친구들을 뭐 해야 돼? 통분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분하시면 여기는 6분의 3이 될 것이고요. 얘는 6분의 2가 될 것이고 얘는 6분의 4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벤다이어그램 그리시고 이렇게 자, 전체 A, B. 그러면은 분모가 6이니까 전체가 뭐 6이다 라고 볼 수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A하고 B는 알고 있고 합집합은 알고 있는데 교는 모르잖아. 그쵸?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에 의해서 A 더하기 B가 5개야. 근데 합이 4개야. 그럼 교는 몇 개겠어? 1개겠지 뭐. 그럼 여기 1개 써주시고 A가 3개니까 2개, B가 2개니까 1개. 그러면 4개니까 2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뭘 구하라는 거냐?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2개죠. A란 거 뭐냐면 B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인 거 말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 뭐 1개 있으니까 하나. 그래서 내가 찾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여기다 볼게요. 이거 통분하면 얘는 10분의 5가 됩니다. 10분의 4가 됩니다. 얘는 10분의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A집합, B집합, A집합, B집합, 전체 집합 10이라고 하고 여기는 일단 A다, 얘는 B다. 근데 이게 지금 바로 뭐니 얘들아? H와 B잖아, 그치? H와 B니까 순수한 A 이쪽이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얘기야, 2개. 그런데 A가 5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3개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B가 4개라고 했으니까 얘는 1개다라고 보면 되고 얘가 6이니까 얘는 몇 개?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의 여집합 중에서 A의 여집합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되겠지. 그치? 그 중에서 누구? B. 그러니까 A 여집합은 이렇게 2개 있는데 그 중에서 B는 누구 있습니까? 이거 하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답이 뭐가 되겠어? 2개 더한 것 중에서 5분의 여기 있는 거 하나, 1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조심하면 돼요. 통분을 할 때 이거는 통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통분할 때 얘가 뭐 이제 12분의 만약에 4다. 얘가 12분의 3이다 라고 통분하면 여기는 12의 의미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치? 혜린이 맞죠? 군잠 얘기할 땐 되게 재밌게 했는데 조건부 나오니까 갑자기 졸리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B일 때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전체분의 A가 4개, 전체분의 B가 3개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걸 갖다가 12분의 뭘로 4로 통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B의 원소의 개수 분의 B면서 A의 원소의 개수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전체가 12개인데 갑자기 B가 12개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말이 맞아 안 맞아? 말이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표현되는 거가 있으면 얘는 절대 뭐 하는 거야?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얘네 가지고 선생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A고요. 자, B입니다. 어쨌든 전체는 12개예요. 그리고 A가 4개고요. B가 3개다 이런 얘기. B가 3개. 알겠지? 자, 그럼 B가 3개인데 여기를 한번 잘 보니까 B 중에서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여기 상으로 보면은 B가 3개지. 근데 B 중에서인데 지금 몇 개로 표현되어 있어? 3개로 표현되어 있지. 맞니? 그럼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지금 정확하게 뭐 한 거야? 맞아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지. B가 3개인데 여기서도 B 중에서가 3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알아듣겠니? 그러면은 B는 3개일 때 이거 2개. 즉 A와 B의 교집합이 몇 개라는 거야? 1개란 말이 되는 거니까 얘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B는 몇 개가 돼? 여기는 2개가 되고요. 그럼 A가 4개니까 여기가 3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네가 이제 몇 개니? 6개니까 여기가 6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뭐 구하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뭐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 가지고 P, A 합, B 이거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합집합의 여집합이 몇 개냐? 전체 12개 중에서 아싸 6명 약분하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볼게요. 자, 10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는 지금 조건부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건부로 표현되어 있을 때 절대 이거 통분하시면 완전히 엉킵니다. 알겠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조건부가 아닌 상황에서 통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10분의 3, 얘는 10분의 5, 얘는 10분의 4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뭘 그리냐? 그래,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전체는 10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 보니까 A가 3개고 B가 5개야. 그러면 얘는 지금 뭐니 얘들아? 얘는 합집합의 여집합이지. 그럼 합집합의 여집합이 몇 개라는 거야? 4개니까 여기가 4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6개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누가 6개라는 거야? 아, 합이 6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은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에서 A하고 B를 더하는 게 8개니까 교는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 2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2개, A 3개니까 너 하나, B 5개니까 너는 3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구하라는 거니까 A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A는 여기 있어요. 즉 3분의 이렇게 가시면 되고 A면서 B인 거 여기 있는 친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3분의 얼마가 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뭘 얘들아 좀 공부했냐면은 조건부 확률을 지금 공부를 했어. 그쵸?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지금 우리가 뭐 발전 문제까지 해가지고 지금 한 10문제 좀 넘게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되냐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문제가 조건부처럼 내 눈에 보이겠지. 그런데 실제 이제 문제 속에서 보면은 조건부 확률은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게 조건부다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알겠어? 그럼 조건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때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 첫 번째 조건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전체에 대한 제한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얘를 구하라. 그러면은 100%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고 조건부 확률은 유형 자체가 몇 가지밖에 없다고? 2가지밖에 없어요. 표 그리는 문제하고 표를 그리지 않는 거 대부분 공포기야, 공포기. 공포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초를 할 건데 어쨌든 조건부는 표 그리는 거 아니면 공포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연산문제. 우리가 방금 풀었던 거예요. 조건부 확률의 연산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했던 확률의 그 덧셈 정리에서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다라는 어떤 그식 전제로 깔고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좀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교집합에 대한 어떤 이 조건을 좀 우리가 알아야 뭐 하겠어? 나머지들이 다 정리가 좀 될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 한번 할게요. 확률의 곱셈 정리고요.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는 이거는 뭐 공부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미 뭐 하고 있냐 알고 있는 내용이야. 곱셈 정리라는 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적용이 돼야 되냐면은 두 개의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돼야 되는 거야? 연달아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됐을 때 우리는 곱하기로 계산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친구를 만나러 나가. 서영아, 그렇죠? 이제 만나러 나가야죠. 자, 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상의 입을 만한 게 한 3개가 있고 바지가 5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몇 가지? 15가지가 되겠지. 왜? 상의도 하나 입어야 되고 하의도 하나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입으면 그렇죠? 둘 다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의 입는 사건과 하의 입는 사건, A 사건, B 사건이라고 하면 그 두 가지가 곱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확률의 곱셈 정리야. 근데 이게 이제 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독립과 종속이라는 것을 할 거고 독립시행에 이제 확률이라는 걸 할 거거든? 그거 할 때 이제 곱셈 정리가 조금 중요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곱셈 정리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설명 나와 있는 걸 그냥 그런 값 따기 하면 돼요,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나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사건이 이어서 연달아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냐. 그게 아닌 건 이런 경우가 있겠지. 친구 만났어. 이마트 1층 푸드코너에서 만났어. 그래서 이제 배고프니까 뭐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A 식당에 5가지 메뉴가 있고 B 식당에 만약에 3가지 메뉴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 그러면은 내가 메뉴를 고르는 방법, 내가 메뉴를 고르는 방법이 15가지입니까? 그러면 돼지 돼요. 그쵸? 즉 A 식당 거를 먹으면 B 식당 거는 뭐 하는 거야? 안 먹는 거지. 그러니까는 확률의 계산에서는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는데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가 선택이 안 되지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곱의 법칙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뭐 하는 거야? 동시에 선택이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라고 좀 설명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할게요, 바로. 여기 파트에서는 어떤 거를 조심하면 되냐면 이것만 조심하면 돼. 문제가 약간 좀 친절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봐. 자, 문제 한번 보면서 설명해보자. 주머니에 흰색 탁구공이 6개가 있고요. 주황색 탁구공이 7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2번 한번 볼게.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돼 있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문제는 첫 번째는 나는 모르겠고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 해야 돼? 라인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지. 어떻게 나눠야 되냐? 첫 번째도 주황색이 나오고 두 번째도 주황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첫 번째는 흰색 공이 나오고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오는 경우를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내가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더해준 게 바로 이거의 답이란 얘기야. 근데 얘는 사실 뭐 이제 익히 문제고 조금 단순한 문제니까 그렇지 좀 복잡한 문제 가면은 이런 게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딱 물어보는 것만 물어보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케이스 분리를 다 하셔야 돼. 나오는 대로. 예를 들면 이렇게 물건을 잘 놓고 다니는 하여튼 사람이야. 잠아서 이렇게 몸 비틀리는 유나가 물건을 잘 놓고 다니는데 평균 5번 정도 어디 놀러 가면 한 번 정도는 뭘 잊어버려. 그게 바로 뭘 말하는 거니? 물건을 놓고 올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다음 주 명절이잖아, 우리가. 다음 주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A라는 친척집 가고 B라는 친척집에 가고 C라는 친척집에 갔어. 그런데 와보니까 물건이 내가 내 모자가 하여튼 없어. 그러면 C에서 그거를 놓고 왔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럼 답이 뭘까?
A, B, C를 순서대로 만약에 방문했다고 한번 해봐. 그런데 C집에서 물건을 놓고 왔어. 모자를 잃어버렸어. 그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케이스 분류가 어떻게 돼야 돼? 케이스 분류가 모자를 놓고 왔을 때 C집에서 놓고 왔을 때 이거는 뭐야? 조건부야. 왜 그러냐면 모자를 놓고 올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 안 놓을 수 있잖아. 그런데 무슨 때 하면서 조건을 뭐 해버린 거야? 제한시켜버린 거야. 그런데 놓고 왔을 때 C집에서 놓고 올 확률이지. 그럼 우리는 분모가 뭐가 돼? 분모가 물건을 놓고 올 확률이 분모가 되겠지. 그러면은 물건을 놓고 올 확률은 A집에서 놓고 올 수도 있고 B집에서 놓고 올 수도 있고 C에서 놓고 올 수가 있겠지. 이게 분모가 되는 거야. 그럼 분자는 뭐가 되는 거니? 그 중에서 C집에서 놓고 올 확률이 분자가 되는 거지. 상황 좀 이해되니? 어쨌든 이제 이 시간 잠깐 쉬었다가 이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문제도 계속 풀어볼 건데 공법기도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공법기도 상황이 좀 복잡해. 하여튼 풀어보면 첫 시간에 조건부 표 그리는 거는 뭐 되게 좀 단순하고 쉬운데 두 번째 이제 이거는 곱셈 공식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A, B, C집이 뭔가 이렇게 연달아 이어지게 되면은 gov하기 개념으로 내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셈 정리를 잠깐 언급을 하고 이거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만 풀고 잠깐 쉴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이 순서로 나온다 라는 얘기는 첫 번째 흰색이 나오려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니? 13개가 있죠? 그러면 13분의 흰색이 나오는 거는 6개지니까 6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곱하기 순서대로 이어서 되는 거고 이런 거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꺼낸 탁구공은 다시 넣는지 안 넣는지 중요하겠죠. 그쵸? 분모가 달라질 거니까 얘는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2분의 가시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그대로 7개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온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뭐가 나올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주주 나오는 경우하고 흰주 나오는 경우를 각각 구하셔야 되고요. 주주 나오는 경우는 13분의 주황색이 7개, 그 다음에 12개 중에 주황색 1개가 나갔으니까 6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신주가 되는 경우는요, 13분의 흰색이 6개니까 6 곱하기 12분의 주황색은 뭐가 되겠어? 7.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아셨죠? 결국에는 얘하고를 계산해가지고 두 개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되는데 여기 대충 딱 얘만 눈치 보니까 분모 똑같고 분자는 뭐만 바뀐 것 뿐이야? 숫자만 바뀐 것 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하고 더한다는 거는 이거 곱하기 뭐 해도 됩니까? 2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자, 빨간 공이 3개 있고요. 검은 공이 하나가 들어있는 주머니와 각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가 있다라고 했네. 이 정사면체를 한번 던져서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주머니에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빨간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사면체가 1 나오면 공 몇 개 꺼내는 거야? 하나 꺼내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빨간 공이 2개 나올 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지. 맞죠? 그러니까 케이스 분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숫자가 2가 나오는 거야. 숫자가 2. 숫자가 2가 나오고 그럼 공을 내가 몇 개 뽑겠다는 거야? 2개를 뽑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2개 뽑을 때 빨간 공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2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숫자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2개를 뽑을 것이고 그 중에서 뭐 하는 거야? 2개가 빨간 공이 나와야 되니까 빨간 공이 3개 중에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정사면체가 3이 바닥에 면에 떨어졌어. 3이 바닥에 떨어지면은 공을 내가 몇 개 뽑는 거니? 3개 뽑는 거잖아. 3개 뽑는 거면은 4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것이고 그 중에 빨간 공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얘들아? 2개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빨간 공은 3개 중에서 2개 나오면 되고 검은 공은 1개 중에서 1개가 나오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자 4개 나왔습니다. 그럼 난 4개 중에 4개를 꺼낼 건데 빨간 공이 3개 중에 2개 나와야 돼. 그럼 2개 나왔어.
그러면 빨간 공은 더 이상 못 나오고 검은 공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 당연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케이스하고 두 번째 이 케이스를 뭐 하는 거야?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계산할 때는 당연히 2가 나오는 확률은 뭐가 되겠어? 정삼일체니까 4분의 1이겠죠.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1 되겠죠. 그쵸? 일단은 그러니까 얘가 나올 확률에다가 이거의 확률을 곱해줘야 되니까 3이 나올 확률에다가 이것이 나올 확률을 곱해줘야 되니까 근데 뭐 얘네 둘이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가로 여시고 여기 있는 친구 4C 2분의 3C 더하기 4C 3분의 3C 2 곱하기 1C 1 이거를 계산해 주시는 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냥 상황만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뭐 복잡할 건 없죠.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계속 가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자,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비가 오지 않은 날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가 할 말만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고 나서 비가 또 온다. 그게 바로 2분의 1이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오고 나서 안 올 확률은 당연히 오고가 2분의 1이면 오고 안 오고는 2분의 1이다라고 봐야 되겠지. 확률의 합이 뭐가 1이 돼야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러면 안 왔는데 안 올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가 딱 하고 싶은 말 두 개만 딱 얘기했어. 이렇게. 두 개만. 그럼 나는 이 네 개를 다 뭐 해줘야 돼? 일단은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월요일에 비가 왔어. 그러니까 월. 그 다음에 목요일에도 비가 왔어. 그러면 화, 수, 목이 있는데 목요일에는 무조건 비가 왔어요. 월요일에는 목요일도 비가 왔어요. 그러면 화수는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화수는 당연히 오고 안 오고 두 가지씩 있으니까 총 네 가지 경우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오고 이런 케이스 있을 것이고요. 여기 오고 안 오고 이런 케이스 있을 것이고요. 여기 안 오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안 오고 이런 케이스 있겠지. 맞죠?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비가 오고 목요일도 무조건 비가 온다. 그 확률을 구하라는 거는 화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뭐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 네 가지 상황을 여러분이 뭐만 해주시면 됩니까?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냐? 자, 여기 오고잖아. 오고니까 2분의 1. 오고 2분의 1. 오고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오고니까는 2분의 1. 오고 안 오고니까 2분의 1. 안 오고니까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알아듣겠지? 그 다음에 오고 안 오고니까는 2분의 1. 안 오고니까 3분의 1. 오고니까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오고 안 오고입니다. 2분의 1. 안 오고니까 3분의 2. 안 오고니까 3분의 1. 그래서 이 비 오는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잘 나오는데 내가 정확하게 한 번만 딱 풀어보면은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는 네 가지를 일단 만들어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는 뭐 보통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틀 동안에. 왜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3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동전 3개 던지는 거와 똑같으니까 몇 가지 경우수가 나와? 8가지 경우수가 나니까 너무 좀 복잡하고 그래.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이틀이 이렇게 비어있는 케이스가 문제가 가장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1997년 수능이네요. 오래됐다. 한 30년 전 되네, 그치? 자, 어느 청량음료 회사의 연간 청량음료 판매량은 그해 여름에 평균 기온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된다고 했었고요. 과거 자료에 따르면 한 해의 판매 목표량 달성 확률은 그해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다. 자, 그러니까는 높았을 때는 0.8이다. 그 다음에 비슷하다, 기온이. 그러면은 0.6이 되고요. 낮다. 그러면 뭐가 돼? 0.3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년 평균 여름은 예년보다 높을 확률이 0.4. 자, 높을 확률이 0.4고요. 비슷할 확률이 0.5고 낮을 확률이 0.1이다. 이 회사에서 내년에 판매량을 달성할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보면 예보가 높아질 확률이 0.4라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0.4고 높아질 때는 얘들아 얼마큼이 더 올라간다고? 0.8이 올라간다고 하면 0.4, 0.8이니까 0. 뭐가 되겠습니까? 4, 8이 32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비슷할 게 0.5인데 비슷할 때 달성률은 0.6이라고 했지? 그럼 뭐 6, 5, 32니까 0. 뭐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뭐 분수로 해도 되지만 뭐 소수로 이렇게 해도 뭐 금방 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0.1이고 0.3이니까 얘는 뭐가 돼서 0.03 3이 아니죠? 03 쌤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세 개 모두 뭐 한 거니 얘들아? 더한 거니까 0.65 해가지고 3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2개 있고 빨간 공이 하나 있다. 오케이.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3개 있고 빨간 공이 하나 있다. 좋아. 임의의 한 주머니를 택해서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방향만 잘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주머니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A 주머니 선택할 수 있고요. B 선택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A 주머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개 꺼냈을 때 모두 뭐야? 흰 공이 나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주머니를 선택을 해서 모두 흰 공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는 뭐냐면 A하고 B 주머니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A 주머니 선택할 확률이 뭐가 되겠어? 2분의 1이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A 주머니하고 B 주머니 선택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확률이 들어가야 돼. 왜냐면 A, B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A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곱하기 2개 꺼내는데 모두 흰 공이야. 그러면 3C 2분의 2C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주머니니까 2분의 1 곱하기 하시고요. 여기는 4C 이 중에서 3C 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뭐 여기는 1번의 경우와 여기는 2번의 경우를 두 개를 뭐 해주는 게 더해주는 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73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임으로 하나씩 주머니를 택한 후 2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이 들어있을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당연히 첫 번째 A 주머니를 선택하고 두 번째 B를 선택할 건데 A 주머니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B도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각각 택한 다음에 2개의 공을 꺼낸다고 했으니까 A 주머니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검은 공이 들어있을 확률이야.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2개를 꺼내니까 검은 공이 하나일 수도 있고 몇 개일 수도 있어? 2개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뭐 물론 하나인 경우하고 2개인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되겠니? 전체에서 흰 공만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뭐 하면 되겠어? 그걸 빼도 상관없겠지. 맞나요? 자, 전체 1-5개니까 5C2에서 때 뽑아냈는데 흰 공에서만 2개가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뺀다 이런 얘기야. 여기는 1-5개니까 5C2 중에서 흰 공만 나온다 2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1번 경우하고 2번 경우를 더한 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직접 만약에 다이렉트로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는 있겠지. 선생님 A만 한번 해보면 5C2분의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하나인 경우 검은 공이 하나면 흰 공도 하나가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3C1 곱하기 2C1 이렇게 하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야. 그 다음에 검은 공만 몇 개 나올 수 있어? 검은 공이 있기만 하면 되니까 2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는 2C2 이렇게 이게 바로 이거 대신에 들어갈 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검은 공이 있다라는 거는 2개 꺼냈는데 적어도 하나는 검은 공이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에서
둘 다 흰공이 되는 케이스만 내가 구해서 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지. 맞죠? 자, 어이. 네, 다녀오세요. 두 번째, 여기 네 번째 봐봐 한번.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있고요, 검은 공이 3개 들어있습니다. 뭐 그림 나와 있죠.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3개 들어있습니다. 나와 있네요. 자, 주머니 A에서 A가 택해져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 B를 선택하는 게 2분의 1이 아니지. A를 딱 선택했으니까 A에서 임으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에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B 주머니에 넣은 후 주머니 B에서 다시 하나를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먹었어요? 하여튼 그래.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 얘들아. A 주머니가 있어. A 주머니. 아니 A 주머니에서 여기까지 이제 뭐 그냥 몇 개 들었다 설명인 거고, A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내겠대. 그럼 생각을 해봐. A 주머니 한 개를 꺼내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 케이스야? 2가지겠지. 흰 공이 나오는 경우 있고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흰 공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검은 공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흰 공 나오면 얘들아 어떻게 한다 그랬어? 흰 공 2개를 B에 넣는다고. 그러면 B 주머니는, 자, 얘를 뭐 흰 검이라고 한번 표현 한번 해보면, B 주머니는 흰 공 2개를 넣으니까 현재 여기 하나 있잖아, 그치? 근데 2개 넣으니까 3,3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B 주머니는 검은 공을 2개 넣으니까 흰 공은 하나가 되고 검은 공은 5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리하는 약간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한 줄 쭉 읽으니까는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 거지. A 주머니에서 한 개 꺼냈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흰 공이나 검은 공. A 주머니에서 2개를 꺼냈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검은 공 2개, 흰 공 하나, 검은 공, 흰 공 2개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 거야. 일단 왜 그러냐면 그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B 주머니에 흰 공이면 흰 공 2개 넣겠다.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넣겠다. 그래서 변화된 거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 하는 거야? B 주머니에서 하나 꺼냈는데 그게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그런 얘기잖아.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거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첫 번째 A 주머니에서 누가 나와야 되더라? 흰 공이 나와야 돼. 그러면 A 주머니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뭐가 되겠어? 3이 되는 거야. 곱하기, 그치? 그 다음에 공 2개 집어넣은 거는 뭐 확률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B 주머니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B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낼 거야. 근데 흰 공이면 좋겠어. 당연히 6분의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검은 공을 꺼냈습니다. 흰 공이 왜 5분의 3이 되냐? 5분의 2입니다. 흰 공 2개니까. 알겠지? 자, 검은 공 꺼냈어요. 그럼 5분의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고. 그래서 검은 공 2개를 넣어서 1,5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6개 중에서 흰 공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런 거 통분, 아니 약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하고 이거 내가 뭐 해야 돼? 더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60분의 30분의 여기 6, 여기 3, 30분의 9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게 처음에 생각보다 얘들아 쉽지 않아. 어려워. 복잡해 보여 상황이. 그런데 케이스 분류만 여러분이 뭐 하시면 잘 하시면 A에서 어떻게 꺼내겠다. 그거에 따라서 B주머니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B주머니 변화가 된 거를 내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B에서는 뭐 꺼내는데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 맞죠? 자, 376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상자 A에는 빨간색 공 3개와 검은색 공 5개가 들어있고, 상자 B는 비어있다. A 주머니에서 이무의 공 2개를 꺼내요. 빨간 공이 만약에 나오면 실행 2를 한다. 꺼낸 공을 B에 넣겠대.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 실행 뭐 하겠다는 거야? 2. 꺼낸 공을 B에 넣고 상자 A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더 꺼내서 B에 넣겠대. 그랬을 때 상자 B에 있는 빨간 공의 개수가 1개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니? 임으로 몇 개 꺼내는 거니, 얘들아? 2개 꺼내는 거야. 그렇지? 그럼 2개 꺼낸다는 거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3개가 있어? 빨간 공만 2개 꺼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각해보면 생각도 별로 안 어려워. 빨간 공 하나, 그 다음에 검은 공 하나 이렇게 꺼낼 수가 있고요. 검은 공만 몇 개 꺼낼 수 있어? 2개 꺼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 문제 봐봐. A에서 꺼냈어. 빨간 공이 나오면 빨간 공이 나오는 거는 얘하고 얘가 되는 경우를 말하겠지. 그치? 그러면 빨간 공이 나오면 실행 2를 한대. 꺼낸 공을 상자 B에 넣는데, 그러면 상자 B는 어떻게 되냐? B는 빨간 공만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케이스는 B는 빨간 공이 당연히 하나 있고요. 검은 공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 실행 2를 한대. 실행 2를 한다는 거는 꺼낸 공을 상자 B에 넣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B는 뭐가 되냐면 검은 것만 몇 개가 되는 거니? 2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상자 A에서 임으로 2개를 다시 더 꺼낸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검은 공이 2개가 나왔다는 거는 처음에는 검은 공이 5개, 빨간 공이 몇 개야? 3개잖아.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서 다시 뭘로 바뀌었냐면은 검은 공이 몇 개가 되죠? 검은 공이 2개 꺼냈으니까 3개가 되고요. 빨간 공이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그대로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대신 2개를 다시 뭐 한다고? 더 꺼낸다는 얘기야. 그럼 2개를 더 꺼내면 이게 뭐 하겠어요? 이런 케이스가 뭐 하겠어? 한 번 더 발생하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실행이고요. 이게 두 번째 실행이야. 그럼 첫 번째도 빨간색 2개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빨간색 2개가 나오면 얘는 어떻게 되냐? 원래 검은색이 몇 개 있었어, 얘들아? 2개 있었잖아. 맞지? 그런데 빨간색 2개를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검은색이 2개, 빨간색이 2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빨간색하고 검은색이 만약에 나오면 검은색이 3개가 되고요. 빨간색이 몇 개가 되겠어? 1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 다음에 검은색이 만약에 2개가 나오면 검은색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B가 될 수 있는 거는 빨간색만 2개일 수 있고요. 빨간색 하나, 검은색 하나일 수 있고요. 검은색 2개가 되는 케이스는 있어? 없어? 없지. 왜? 실행 2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검은색 2개, 빨간색 2개가 가능하고요. 검은색 3개, 빨간색 하나가 가능하고요. 검은색 4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5가지 상황이 가능한 거야. 1번과 2번에 의해서. 맞지? 자, 문제 뭐라 그랬냐? 상자 B에서 빨간 공의 개수가 몇 개일 확률 뭐라 얘들아? 1개일 확률. 그러면 이런 케이스 돼? 안 돼? 안 돼. 이 결과가 빨간 공이 몇 개가 돼야 돼? 1개일 경우잖아. 그치? 근데 얘는 빨간 공이 2개니까 안 되겠지. 얘는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얘 돼야 안 돼요? 얘도 안 되겠죠. 얘 돼야 안 돼요? 안 되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몇 번째가 되는 거야? 2번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그래서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돼? 빨간색 하나, 검은색 하나 나오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8C2 중에 빨간색 하나 검은색 하나니까 3C1 곱하기 5C1 이러면은 끝나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8C2분의 일단은 검은색만 두 번 나와야 돼. 그치? 이거만 두 번 나와야 되니까 5C2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6C2 중에 검은색 하나, 빨간색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검은색 두 개가 나오고 나서 검은색 세 개, 빨간색 세 개가 남은 상태에서 하나씩이 나오는 거니까 검은색 세 개 중에 하나, 빨간색 세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케이스하고 이렇게 구한 케이스를 갖다가 내가 뭐 하는 거? 더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포기가 얼마든지 복잡해질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문제들을 천천히 연습을 하면 되는데 연습만 하면 무조건 풀 수 있어. 아니, 생각을 해봐. 왜 그러냐면 지금 별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지금 내가 뭐하고 그냥 여기 어디 막 이런 표정인데 공을 왜 뽑아가지고 빨간 공과 검은 공이 있으면 공 하나를 꺼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뭐야? 검은 공이랑 빨간 공이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검은 공이랑 빨간 공이 두 개 이상이 있어. 그럼 두 개를 꺼냈어.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당연히 뭐겠어? 검은 공 두 개나 빨간 공이나 검은 공이나 검은 공만 빨간 공만 두 개 나올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것들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검은색만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 두 개 집어넣고 나머지에서 다시 두 개를 꺼낸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나머지가 그러면은 총 지금 빨간색 3개, 검은색 5개인데 검은색 2개 빼고 검은 3개, 빨간색 3개가 남은 거야. 여기서 또 다시 2개를 뽑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다시 또 3가지 케이스가 남을 수가 있겠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5가지의 경우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게 2가지와 검은색이 2가지가 나오는 게 다시 3가지가 펼쳐져 버리니까 5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 5가지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빨간색이 하나 있는 경우만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잖아. 빨간색이 한 개가 있지 않는 케이스는 다 뭐 하는 거야? 캔슬해야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이 하나 있는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내가 뭐 하는 거야? 확률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학년에 7개 반이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축구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미 1반은 부전승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1반. 자,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진표를 만들 건데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뭐 할 거야, 얘들아? 할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치?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구하라. 그 얘기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2반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2반이 한 번만 뭐 하면 붙습니까? 이기면 붙겠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2반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만나? 결승에서 만날 거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 만나려면 1반도 여기에서 이긴 애하고 한 번 여기서 뭐 해야 되고 경기를 해서 이겨야 돼. 그 2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뭐 여기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서 한 번 경기에서 이겨야 되고 여기서 또 한 번 경기에서 뭐 해야 돼? 이겨야 결승에 올라오니까 1반하고 2반이 만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2반이 빨간색에 배정되는 경우하고 파란색에 배정되는 경우가 당연히 상황이 다른 상황이지. 왜? 한 번 경기 후에 만나냐? 각각 합쳐서 3번 경기 후에 만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자, 여기 뭐 준결승에서 만약에 만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면 준결승에서 만나려면은 2반이 사실 여기나 여기는 똑같은 거잖아, 얘들아.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여기 세 군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배정될 확률이 뭐가 되겠어? 3분의 1이겠네, 3분의 1. 3분의 1이 되고요. 곱하기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일반은 뭐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갔지만 얘네는 한 번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각 반이 이길 확률이 모두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뭐 한 번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2반이 한 번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왼쪽에서 준결승에서 1번과 2반이 만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결승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은 2반이 배정될 확률이 뭐 3분의 2가 돼. 여기 파란색 쪽에 오른쪽에 배정될 확률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일반도 한 번 경기해서 이겨야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 2반은 두 번 경기해서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한 번 경기할 때마다 2분의 1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추가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구한 확률. 이 두 개의 합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어느 축구팀은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 축구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경기를 하여 최종 우승했을 때 3연승으로 우승했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 자, 이거 얘들아 다 문제 봐봐. 그림과 같이 승자 진출전 경기를 하여 최종 우승을 했어. 그런데 몇 번으로 얘들아 우승한다고? 3연승으로 우승을 했다라고 했잖아. 그치? 이 문제 조건부 아니에요? 조건부 맞아요? 몰라요? 자, 어느 축구팀이야? 어느 축구팀이라는 거는 뭐 해보자 A팀이라고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A팀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인데 이런 어떤 토너먼트 상황에서 최종 우승했을 때야.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뭐뭐 했을 때가 나오면 일단 조건부가 갈 수가 있어요. 조건부가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 왜? 이겼을 때가 분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지? 이겼을 때. 이기긴 이겼는데 몇 번으로 이겼다고? 3번으로 이길 확률이 뭐냐 이런 얘기라고. A라는 팀이 있어요. 우승했어. 걔가 우승했어. 그런데 어디에 배정됐다? 왜냐면 왼쪽에 배정이 된다면 여기서 한 번만 이기고 여기서 한 번 이기면 우승이잖아. 즉 두 번으로 뭐 하는 거니?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물론 오른쪽에서도 맨 마지막 자리 부전승 자리에 가면은 두 번이면 끝나겠죠. 그런데 가운데 자리 두 자리에 만약에 배정이 되면은 몇 번을 해야 돼? 3번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팀이 배정되는 자리에 따라서 2번 만에 우승할 수도 있고 3번까지 가야 우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는 뭐냐면 그 A팀이 우승했어. 알겠어? 그럼 분모는 뭐가 돼야 돼? 2번 만에 우승할 확률과 3번 만에 우승할 확률을 더한 게 분모야. 분자는 뭐야? 그 두 가지 중에서 3번 만에 우승할 확률이 분자가 되는 거지. 뭐 한국말이니까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 봅시다. 첫 번째, 2번 만에 우승하는 케이스하고 3번 만에 우승하는 케이스를 한번 내가 볼 건데요. 그러면 2번 만에 우승한다라는 거는 여기나 여기에 들어갔을 때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3번 만에 우승하는 거는요. 여기와 여기에 배정됐을 때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2번 만에 일단 우승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자리 배정상 5개 중에 몇 개 해당하면 됩니까? 3개 해당하면 되겠죠. 여기. 그리고 나서 한 번 이기고, 그치?
또 한 번 이겨야 되겠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뭐 계산해보면은 뭐 20분의 3이 두 번 만에 우승할 확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 만에 우승할 확률은요, 여기 두 자리에 배정되는 거잖아. 그치? 5분의 2가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한 번, 두 번, 세 번 동안 싸워야 되니까 8호 40분의 2인데 얘는 20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고 나면 이거하고 얘들아 이거하고 이거를 더하는 게 분모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조건범위 문제를 풀 건데 잘 봐봐. 문제를 풀 때 두 번째 확률과 세 번째 확률에 분모를 우리가 만약에 통분해 줄 수 있으면, 분모를 뭐 할 수 있으면? 통분했으면, 분모는 뭐냐면은, 각각에 있는 분자를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뭐가 되냐? 분모가 된다, 이런 얘기야. 정확히 말하면 20분의 3 더하기 20분의 2, 이게 분모야. 알겠지? 그리고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세 번만이니까 20분의 1 이게 될 거거든. 근데 20은 어차피 다 뭐가 될 거야? 약분될 거잖아. 내가 통분했으니까. 근데 통분 안 하고 하면 안 돼. 통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알겠어? 결론적으로 통분을 하고 나면은 두 가지를 합친 게 분모가 되고 세 번이니까 세 번에 해당하는 이 분자가 분자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4분의 1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는 거니?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40%가 S전자를 사용하고 이 회사에서 제품을 사용한 청소년 60%가 오지 서비스를 이용한다. 뭐라 돼 있어. 이게 조건부라는 걸 내가 알아채느냐 몰아채느냐가 사실 중요해. 조건부면 얘기했던 대로 여기 봐봐. 청소년의 40%가 S전자 사용한다. 그러면은 얘를 뭘로 볼 수 있어? S전자 거 쓴다, S전자 거 안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또 하나는 뭐가 되겠어? 오지 서비스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은 얘는 우리가 뭘로 그러면은 그릴 수가 있겠어? 표로 내가 그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끝쪽을 한번 보면 한 명 뽑은 청소년이 오지 서비스를 사용할 때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무슨 때인데 그때가 무슨 때야? 제한 때잖아. 제한 때. 그치? 제한 때면은 뭐라고? 조건방류라고.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9번 여기 개, 여기 개. 여기는 S전자 아닌 거, 오지 서비스 아닌 거. 이렇게. 알겠지? 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청소년의 40%가 S전자 사용한다. 100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S전자 사용한다가 40명이 되고요. 안 한다 60명 이렇게 되겠지. 이 회사 제품 60%가 그러니까 S전자를 사용하고 S전자의 60%가 이거 이용한다 그랬지. 그럼 40에다가 뭐 0.6 곱하면 되겠죠. 6, 4, 24니까 얘가 24가 되고 여기는 16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네. 다른 회사 서비스 제품의 청소년의 50%가 오지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회사는 60명인데 30명 그러면 얘는 54명 얘는 46명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 오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오지 서비스 이용하는 애들은 54명이 되겠지. 그 중에서 S전자 뭐가 되면 24명. 그럼 54분의 24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표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면 답을 내는 거는 진짜 이게 간단하다고. 답을 내는 거는. 자, 어느 학교에 전체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수학 동아리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60% 학생. 보니까 뭐 남학생 여학생 얘기 나오고 수학 동아리 가입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 그치? 그러면 너는 뭐가 되겠구나? 조건방률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니까 표를 그럼 내가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볼게. 이렇게 보면 되겠다. 표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구분하시면 되고, 수학 동아리를 가입했냐, 안 했냐. 남학생, 여학생, 걔. 전국 320명이야. 320명, 이렇게.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60%와 여학생의 50%는 수학 동아리에 가입을 했고, 이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 P1, 이 학교에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 이게 P2 뭐 이렇다. 이 학교에 남학생 수가 몇 명이 이렇게 얘기했네. 그쵸? 그러면은 이거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지금? 남학생 여학생 몇 명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럼 남학생을 선생님이 X 해볼게. X명이라고. X명 이렇게. 그럼 여학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 320 마이너스 X로 볼 수가 있겠죠? 320 마이너스 X야. 남학생의 60%가 가입했어. 그러면은 0.6X가 되겠네.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가입 안 한 거는 0.4X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학생의 50%가 가입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0.5 곱하면 되겠죠? 0.5에 320 마이너스 X. 그러면 얘도 뭐 0.5가 되니까 두 개는 뭐 똑같겠지. 그치? 50%니까 0.5에 32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더해보면 0.6x입니다. 0.6x 마이너스 0.5x 하나. 그렇지? 0.1x 더하기 320에다가 뭐 2분의 1 곱하니까 16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 이거 계산해도 되지만 320에서 이거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320에서 160을 먼저 빼면 160이 남을 것이고요. 0.1x를 빼면 0.1x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어쨌든 간에 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표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뭐 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갑시다 이제.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이거야. 즉 0.1x 더하기 160분의 이 학생이 남학생이니까 남학생은 0.6x예요. 0.6x 이렇게. 얘가 P1이라고 했고요.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한 명을 선택할 때 수학 동아리에 가입했을 때 여학생의 확률이 P2네. 얘가 P2. 그러니까는 P2는 0.1x 더하기 160분의 여학생이니까 이거죠. 이거 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0 곱하면 160 마이너스 0.5x 이렇게 되겠다. 맞죠? 자, 그래서 P1하고 P2의 두 배가 똑같다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한 게 여기다가 2를 곱한 게 얘하고 뭐가 된다? 같아진다. 이렇게 우리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데 결국 풀이법은 똑같아.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이렇게 네모칸 이 네 칸을 채우기가 조금 편하게 주느냐. 당연히 뭐 그러면 난이도가 떨어지겠지. 조금 채우기 복잡하게 주면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니? 미지수 막 여러 개 막 남발해 쓰면 안 돼요. 왜? 주어진 식이 딸랑 이거 하나잖아. 그러면 나는 당연히 하나를 뭐 뭔가 x로 잡아주고 그거에 관한 식으로 다 채워놔야 되겠지. 그래야 결국에는 어떤 식을 세웠을 때 미지수 x 하나만 있으니까 그 x 값을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주머니 A에는 검은 구슬이 3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검은 구슬 2개, 흰 구슬 2개. 자, 이렇게 그림 뭐 나와 있으니까. 자, 두 주머니 중에서 임으로 하나를 선택을 한다. 자, 임으로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당연히 A 선택할 수 있고 B 선택할 수 있고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씩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선택해서 동시에 두 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때 선택한 주머니가 뭐일 확률? B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케이스 한번 나눠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A 주머니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B 주머니 선택할 수가 있겠지. 그럼 A 주머니 선택하는 경우 수는 2분의 1, 확률이 2분의 1이고 B도 2분의 1이라고 보면 되네. 그럼 A 주머니 선택을 해서 동시에 두 개를 꺼냈대. 그러면 얘는
3C2 중에서 맞지? 두 개가 모두 뭐라고 얘들아? 검은색이니까 그냥 얘는 3C가 되겠네.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하시고요. 비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4C2가 될 것이고 두 개가 모두 검은색이 된다라는 건 뭐가 되겠어? 2C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동시에 두 개 꺼낸 구슬이 모두 검은색이라는 제한된 조건을 나에게 주고 나서 그게 바로 B였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야? 조건문 되는 거야. 조건문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 계산해 볼게요. 얘는 뭐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얘가 6이고 얘가 1이죠. 그러니까 6분의 1이니까 얘는 12분의 1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뭘로 맞추라고? 12분의 1로 맞추 세팅을 하라고. 그러면 얘는 12분의 뭐가 되겠어? 6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풀면 되는 거니? 아 여기 있는 분자와 여기 있는 분자를 더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왜? 이게 바로 뭐야? 검은색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맞지? 그 중에서 B 거의 분자 이거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분자로 써주면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연습을 하면 나중에 조금 더 나아지긴 한 지금 좀 되게 복잡하게 보여 그냥 지금은 그냥 문제에서 이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뭐뭐 할 거야 라 말이 있으면 그 이거 할 거야 주머니 하나 선택할 거야 그럼 거기서 나는 뭐 해야 돼? 그러면 주머니 하나 선택하는 케이스가 어떻게 분류되지? 아 A 있을 수 있고 B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A, B 이거니까 아 2분의 1이고 2분의 1 있구나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개를 꺼낸다고 했으니까 그럼 A에서 두 개를 꺼내는데 그게 모두 다 검은색 B에서 두 개를 꺼내는데 그게 모두 다 검은색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얘들아 뭐 해야 된다고 마지막에는? 계산하고 나서 분모를 통일해 주는 거야. 분모를 통일해 주면 각각의 케이스의 분자를 더한 게 분모가 되는 거고 각각의 케이스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 케이스의 분자가 전체 값의 분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85번이고요. 자, 주머니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 2, 3, 4, 5, 6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수가 3의 배수면 A 주머니 아니면 B 주머니. 그러면 케이스 빨리 분류합시다. 자, 첫 번째 뭐란 얘기야?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3하고 6이니까 뭐가 되겠어? 3분의 1이 되겠지. 이러면은 A 주머니를 나는 뭐 할 때 택해서 뭔가 할 거야. 이게 정리를 해놓으면 돼. 정리를 해놓으면. 자, 두 번째 3의 배수가 아니야. 아닌 거는 3분의 2가 되고요. 그럴 때는 누구 사용하겠다? B주머니 사용하겠다는 얘기지. 정리하는 법만 선생님이 딱딱딱 한 거 지금 보고 좀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은 괜찮아. 차라리 오히려. 앞쪽에는 차라리 그냥 뭔가 얘는 약간 그냥 뭔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를 내가 좀 문제 파악만 잘해가지고 식세움은 충분히 풀 수 있어. 얘는.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낸다. 주머니에서 적힌 수가 뭐일 때? 짝수일 때. 그러면 홀수가 되는 거는 아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짝수가 되는 케이스들을 모은 게 분모고 그 중에 특정한 어느 누구를 딱 말한 게 분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주머니에서 꺼낸 게 짝수야. 그럼 여기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5분의 뭐가 되겠어? 2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럼 짝수가 이렇게 6개니까 6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 5, 15분의 2가 되고요. 얘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3분의 1 되고 3분의 1은 15분의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자와 여기 있는 분자를 더한 7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분모가 되는 거고.
뭐 했어? A에서 꺼낸 거. A 당연히 2장 아니야? 2가 아니야. 그럼 7분의 2 답은 4번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신다는 뜻입니다.